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40대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또 경제교육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실 수 있는 경제교육의 끝판왕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존리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존리 대표님께 40대 가장과 또 가정주부들 또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우리 아이들 경제교육 또 주부들 경제교육을 위해서 존리 부자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역삼동에 이 장소를 마련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람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구나 한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의 기존의 행보를 보면 경제 개념에 대한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주셨었는데요. 최근엔 이렇게 투자교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또 널리 대표님의 이러한 교육관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부 투자 교실이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으세요. 저도 이제 커리큘럼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주부 투자 교실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만 교육해도 안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누가 바뀌어야 될까? 부모님이다. 특히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님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유일하게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 이 원인이 다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돈에 대한 교육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교육을 안 했고 점수만이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다는 착각에 써 있는 거예요. 점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전부 점수 올리는 거에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을 위한 그렇죠. 교육을 이번에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도 반드시 참석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오늘부터 엄마 말 듣지 말아라. 엄마가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들 거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제 학원 안 가도 되는구나. 네, 주부 투자 교실이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주부라는 개념이 조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주로 부엌에 있는 사람 주부는 난데 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남자분들도 들었거든요. 많이 와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버님들도 많이 오시나요? 그렇죠. 한 70%는 여성, 30%는 남성인데 그래서 우리 이름을 최근에 바꿨어요. 뭘 그래서 바꾸셨어요? 월수반, 월수반으로 화목반 이렇게 바꿨어요. 그 주부 투자 교실에 대한 월수반에 대한 커리큘럼을 봤더니 온 가족 경제 독립이 목표, 그 다음에 금융 문맹을 탈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또한 돌이켜보면 대표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러한 금융 교육을 제가 과연 받아본 적이 있나? 라고 돌이켜 대부분 봤었어요. 없죠. 한번. 대부분 네, 없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그냥 옆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이렇게 곁눈질로 배웠다고나 할까요? 그 정도의 개념인데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금융 문맹 탈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주요 사항일까요? 금융문맹이라는 건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한국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분이 많고 주식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도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투자가가 아니라 대부분 투기꾼을 투자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사기를 또 많이 치죠.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니까 사기를 많이 당해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누가 리딩방이다, 뭐다, 그러면 또 거기, 이게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내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이 뭐고, 채권이 뭐고,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학원에 안 가게 되죠. 학원에 가서 쓰는 돈이
너무나 바보 같은 돈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금융을 모르기 때문에 학원 가서 100만 원 쓰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복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우리 강연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 60대예요. 30, 40대는 안 와요.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는지 아세요?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신기하죠? 근데 그분들은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들게 되면 스폰지까지 받아들여요. 근데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편견이 엄청나게 많죠. 주식하면 안 된다. 주식은 단타해도 된다. 전부 잘못된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최근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느낀 자본주의도 막상 10년 전과 지금을 돌이켜서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서 너무 고도화되어 있다. 과연 저는 스스로 자본주의를 잘 알고 있나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생각을 하셨었고 정말 미국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또 미국이란 나라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금융의 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인의 이러한 교육관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이 개개인은 굉장히 영리해요. 평균 IQ도 유태인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교육의 차이가 있죠. 한국은 공부를 잘하라고 그러죠. 점수를 잘 받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성적을 올려라 하는데 유태인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유태인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뭐를 하느냐? 1등을 하라고 가르쳐요. 1등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1등을 하라는 거는 네가 하고 싶은 거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도 남이 안 한 데를 찾는 거죠. 남이 안 한 분야에 가야 1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1등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한국은 국영수 하니까 1등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다 루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거는 수능시험 1등급, 2등급 아이를 나누는 거예요. 아이를 등급을 나눈 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우리 애가 단순히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고 3등급 이거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시스템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 같은 교육을 받는 나라가 없어요. 시험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학원을 가야 되고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수학 같은 거 보면은 대학교 수준이 한국의 중학교 수준이에요. 시험을 어렵게 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학원 갈 필요도 없고 대수학자가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왜 한국에서 안 나오죠? 공부는 괴로운 거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체득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행학습 절대로 못하게 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학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금융교육 관련돼서는 유태인들과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금융교육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금융교육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유태인은 태어나자부터 돈이 귀하다고 가르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을 다스려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부자가 돼야 네가 세상을 바꾼다. 이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한국은 그걸 안 가르치죠. 나 혼자만 잘 사는 거예요. 너 점수 잘 받아야 돼. 점수 잘 받아서 너 의사 돼야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근본적으로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리고 유태인은 저녁을 같이 먹는다는 사실. 네.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고 아이들하고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뭐 고객을 갖다가 유치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이의 생활하고 아빠의 생활하고 엄마의 생활이 완전히 분리돼 있죠.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원 가야 되고 같이 사는 거지만 룸메이트가 돼버려요. 제가 한국에 가서 너무 놀란 게 대화가 없어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없고 아이들 학원 가 있고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들끼리 있고 엄마는 엄마들끼리 있고 굉장히 저는 한국에 와서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도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닌데 누가 물어봐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결과값들이 제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절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의 행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이의 행복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학원 안 보낼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금융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도 주식을 아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정말로요? 네, 주식을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 배웠어요.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해서 단타를 쳐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는데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처음에 배우다 보니까 이걸 하다가 한번 이렇게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경험에서는 주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대표님이랑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과연 좋은 회사의 주식을 고른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으로 골라야 되나? 라는 부분이 저는 대표님께 꼭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주니어 아이들한테 주식을 가르치려고 보면 굉장히 처음엔 쉽지 않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투자하는 거는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살이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일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그럼 기업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최근에 제가 뉴욕타임스에 난 얘기 들어보는데 아주 좋은 스토리가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미국의 여자아이인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 디즈니랜드 주식을 사줬대요. 자기도 이제 꾸준하게 사면서 디즈니랜드라는 회사를 알게 되고, 거기에 경영진이 어떻게 그 회사를 운영하는가 알게 되고, 또 자기가 주주라는 게 어떤가 알게 되고, 그래서 주주총회를 해마다 갔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디즈니 같은 회사에서 CEO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떴어요. 그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저 회사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다. 내가 주식에 투자해보는 거죠.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이 회사에서 알고 싶어 하죠.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 회사의 전략은 어떤지, 경쟁은 어떻게 이기는 건지, 위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무궁무진하죠. 그게 주식 공부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박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 희망을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는 자꾸 너 얼마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 도박을 카지노에 가서 나 얼마 땄어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나는 시간에 투자하는 건데 내가 앞으로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주인이 된다는 거다. 그러면 즐거울 일이 많죠. 말씀 들어보니까 저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반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미국 주식에 대한 붐이 한번 일었긴 했지만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제 주식과 부동산, 기회비용 이런 게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도 하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 맞긴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을 때는 내게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월세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대부분 따라가죠. 갑자기 뭐 10% 올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동산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식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죠. 거기에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부동산도 물론 하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 전 재산의 30%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한국은 무조건 부동산만 해야 된다는 편견이 있죠. 그래서 7, 80%가 부동산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죠. 최근에 이제 각 금융권에서 발행된 부자 보고서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자산의 60에서 70%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부동산에 머물러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 도리어 지금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한테는 주식이라는 게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많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잘못된 편견이 월세는 버리는 돈이다.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게 제일 잘못된 금융 문명의 하나의 큰 예죠.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보면
집을 사는 게 유리한 건지 월세가 유리한 건지 한국에 지금 보면은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하죠. 대표님이랑 이런 영상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디즈니 만화를 봤어요. 도널드 덕이 나오는 건데 거기 이제 어떤 그 꼬마 오리들이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가장 부자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 돈이 죽는 거다. 돈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돈이 일을 하게 돼야 된다. 라는 디즈니 만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 오래된 디즈니 만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돈이 일을 하게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조차도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참 이게 다가가기가 처음 시작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명한 부모님이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사교육비 들어가는 돈을 아이한테 뭐 ETF를 사주든 주식을 사주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30살 되게 되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아이는 10억이 될 거고 20억이 될 거면 그 아이는 그 취직 안 해도 되죠. 근데 사교육비 다 버리고 아이 국영수는 뭐 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잘했다 치더라도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은 절대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잘 보는 아이지만 직업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수 잘 받았다는 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었던 거예요. 왜? 옆집도 그렇게 하니까. 또 한국은 달라. 한국 공부 못하면 낙오자가 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지금 제가 뼈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 모범생들이지 모범생들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시험 잘 보고 이런 라이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라이프를 결정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의문점을 많이 궁금하게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용감해야죠. 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내가 꼭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될까? 내 회사를 갖고 싶어야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는 이제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만 다양성에 대해서 전혀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흔히 이제 주부들은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어머님이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옆집은 안 그래요. 옆집은 안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애만 그렇게 키워요. 아유 너무 유별나 보일까 봐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대표님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애는 달라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유태인들은 그걸 한 거예요. 유태인은 무조건 1등 해라. 대신에 1등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옆집 애가 왼쪽으로 가면 우리 애는 오른쪽으로 가는 그게 용기죠. 그래서 투자도 주식이야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루면 안 되죠. 당장 시작해야 되죠. 당장 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계좌를 열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주식 투자도 해보고 아이의 생애 첫 번째 주식도 골라보게 하고 그래서 고른 이유가 있으면 또 일기도 써보고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또 어렸을 때부터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 펀드 매니저가 될 거야. 나는 뭐 이 금융업에 진출할 거야. 자산운용사를 차릴 거야.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어머님들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뀜을 아이들이 느끼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경제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가 필요하네요. 네. 공부가 아니고요. 네. 액션. 액션인가요? 네. 또 제가 이렇게 공부로 또 비교했네요. 네. 액션이 바로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존리 대표님께서 주부님들 관련된, 부모들 관련된 경제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